조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하시면 그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그 하나의 자료 형태로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에요. 우리 RDBMS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R이 relational. 이게 우리말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RDBMS라고 하는 것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는 정형 데이터들을 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테이블로 정리할 수 있는, 표로 정리할 수 있는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정형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정해진, 정해진 모양이 있는 데이터. 정해진 모양이 있는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표로 정리할 수 있는 게 그 정형 데이터고요. 이런 표로 정리할 수 있는 정형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RDBMS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이 RDBMS에서 표가 영어로 테이블이잖아요. 테이블. 이 테이블을 설계를 할 때, 물론 하나의 테이블 가지고요. 하나의 테이블을 가지고서 모든 정보를 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EMP 테이블과 DEPT 테이블을 따로 구분하지 말고 EMP 테이블 하나에다가 부서 번호 20번이면 오퍼레이션 부서고, 리서치 부서고 달라스다. 그 다음에 부서 번호 30번이면 세일즈 부서고 시카고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테이블에다 모든 정보를 다 넣을 수도 있어요. 넣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테이블을 EMP 테이블과 DEPT 테이블로 구분해서 찢어가지고 저장을 했을까예요. 그렇게 찢어서 관리를 하면 더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검색하는 데에는 힘들지만, 조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죠? 검색하는 건 힘들지만, 대신에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찢어 놓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뭔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 여기 2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몇 명이 있었죠? 여기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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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5명이 있었어요. 그죠? 5명의 직원이 20번에 있었는데, 그럼 자, 이 직원들은 일하는 도시가 어디예요? 달라스죠, 달라스. 그죠? 맞아요? 자, 근데 부서가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어요. 달라스에서, 어, 뭐 뉴욕, 시카고, 보스턴, 뭐 어떤 다른 도시로 달라스가 아닌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뭐 예를 들면 LA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테이블을 하나로 관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몇 개의 행을 수정을 해줘야 될까요? 5개의 행을 수정을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테이블을 찢어서 놓으면 어디만 수정하면 돼요? 여기 하나만 달라스 대신에 LA 하고서 수정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검색은 2개의 테이블을 조인하면 스미스 20번 부서에서 일하는데 LA에서 일한다 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테이블들을 이렇게 찢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 관한 내용들만, 직원에 관한 내용들만 대신에 무엇을 더 넣어주냐면 2개의 테이블이 연관이 있을 때에는 2개의 테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관계가 두 개의 테이블이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공통된 컬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유지 보수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합쳐진 데이터는 셀렉트로 검색할 수 있고, RDBMS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조인이라고 하는 문법이 나온 이유가 이렇게 각각 찢어진 데이터들을 유지보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각각 찢어져 여러 개의 테이블에 나눠져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합쳐서 취합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취합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조인이라고 하는 문법이 생긴 거예요. RDBMS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게. RDBMS. 정형 데이터들의 특징입니다. 정형 데이터들의. 그래서 근데 테이블을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실제로 개발을 하다 보면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개발을 하거든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테이블을 만들고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불편한 점이 생겨서 테이블을 찢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설계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 이제 테이블을 설계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돼. 테이블 두 개면 충분할 거야. 테이블 세 개로 나눠야 돼. 뭐 이런 식의 경험들이 쌓이게 돼요. 네,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그런 것들은 최소한 뭐한 5년 이상 이렇게 DB를 만져보시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쌓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관계형 DB에 대한 얘기도 아시겠죠? 개념도 아시겠죠? 그리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겠죠? 음. 자, 이번 시간에는요. non equijoin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했었던 조인은요. equijoin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 이퀴조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동등 조인? 우리말로 하는데 조인의 조건식이 등호인 경우. 그러니까 두 개의 테이블에서 일치하는 거를 찾겠다. 어, 부서 번호가 같은 거를 찾겠다. 이거를 한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등호를 사용해서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합쳐주는 거여서 이거를 이퀴조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모든 네 가지 방식의 조인은 전부 다 이퀴조인이었어요. 근데 조건식이 꼭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고 비교하는 것만 조건식은 아니죠.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라거나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다라거나 이런 크기를 비교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non equijoi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띄어쓰기를 어디다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띄어쓰기를 equi라는 게 이게 완전한 단어는 아니거든요. 네, 완전한 단어는 아닌데 그냥 보통 저렇게 줄여서 많이 써서 얘는 조인을 할 때 그 조인의 조건식이 등호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부등호 등을 이용한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들 중에서 너니키 조인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우선 기본은 EMP 테이블이에요. 자, 여기에서 샐러리가 있습니다. 그죠? 급여 800을 받는 직원도 있고, 1600을 받는 직원도 있고, 1250을 받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테이블들 중에서 셀그레이드라고 하는 테이블을 열어보세요. 제가 미리 열어두고 있었어요. 셀그레이드 테이블은요, 세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레이드,
로우 셀, 하이 셀이라고 하는 세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요. 전부 다 숫자만 저장하고 있습니다. 숫자인데 몇 자리인지 소수점이 있는지 없는지가 써져 있지 않죠. 이런 경우는 실수, 소수점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라클에서 허용 가능한 모든 범위의 숫자들을 다 저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 탭을 클릭할게요. 여기. 이 셀그레이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1, 2, 3, 4, 5. 정말 말 그대로 등급이에요. 등급. 그레이드는 등급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란 뜻이에요. 자, 네, 의미는 뭐냐면 급여가 700 이상이고 1200 미만이면 이하예요. 죄송합니다. 700 이상, 1200 이하이면 1등급이라고 하겠다. 근데 우리가 보통 1등급 하면 좋은 거고 2등급 하면 조금 나쁜 거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죠. 호봉으로 할까요? 호봉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공무원들 호봉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호봉이 높을수록 월급이 높은 거잖아요. 그죠? 예. 호봉이라고 해요. 1호봉. 예. 급여가 700에서 1200 사이는 1호봉. 그 다음에 1201부터 1400까지는 2호봉. 1401부터 2000까지는 3호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호봉수가 높은 거는 5. 3001부터 9999까지. 여기를 99999라고 쓴 이유는 EMP 테이블에서 샐러리를 보시면은요. 아니구나. 실수구나. 크게 의미는 없네요. 네, 크게 죄송합니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네. 그냥 급여의 최대값이 9,999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 네. 자, 그러면 EMP 테이블과 셀그레이드를 우리가 어떻게 합쳐볼 수가 있을까요? 얘를 비교하겠죠. 어떻게 비교할까요? 여기서는 비교하는 게 뭐예요? 로우 셀보다 크거나 같은지, 그리고 뭐보다 하이 셀보다 작거나 같은지.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있는지 하고서 검색해 볼 수가 있죠. 딱 마침 첫 번째 범위 안에 들어가네요. 그죠? 자, 그러면 스미스는 몇 호봉? 1호봉 하고서 그레이드를 붙여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직원 앨런을 볼까요? 앨런은 1600이에요. 1600은 어디에 속해요? 1201부터 1400까지죠. 그럼 앨런은 몇 호봉? 앨런은 2호봉. 이렇게 되겠죠. 사장님 볼까요? 킹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급여 5천. 자, 5천을 여기 범위 안에서 찾아보면 3001보다 크거나 같고 9999보다 작죠? 작거나 같죠? 그러면 사장님은 몇 호봉? 5호봉.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모든 직원들이 급여의 등급이 급여의 등급이 몇 등급인지를 테이블에다가 합쳐줄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근데 이때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샐러리가 크거나 같으냐? 로우 셀보다. 그다음에 샐러리가 작거나 같으냐? 하이 셀보다. 이렇게 부등호를 사용해서 조건식을 만들게 되겠죠. 이런 거를 non equijoin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equal이라고 하는 등호를 사용해서 조인을 하면 equal을 사용하는 거니까 equijoin. 등호가 아닌 부등호를 이용해서 조인을 하면 equal이 아니니까 non equijoin.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뿐이에요. 조건식 만드시는 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하시는 거는 EMP 테이블과 셀 그레이드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을 조인을 하시고요.
조인을 하시고, 조인해서 이렇게 할게요. 4번 직원 이름, 셀그레이드는 이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급여, 그리고 급여 등급을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검색을 하시는데 네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이너 조인 해보시고요. 이너 조인 해보시고, 이너 조인 할 때도 표준 방식, 오라클 방식 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 left, outer, join 해보시고요. 조인도 해보시고 이것도 표준 방식 그리고 오라클 방식 다 해보세요. right, outer, join도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full, outer, join도 만들어 보세요. 각각 결과가 같은지 다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이거 꼭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너 조인과 레프트 조인이 같은 결과인지 이너 조인과 라이트 조인이 같은 결과인지 아니면 레프트 조인과 라이트 조인이 같은 결과인지 어, 아니면 전부 다 다른지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결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건식만 잘 만들면 되죠. 조건식만 잘 만드시면 됩니다.